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어제 다시 디폴트 협상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가운데 백악관에서는 자국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가 되리라며 디폴트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강조를 하면서 미국은 이제 빚 떼어 먹는 나라가 아니라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증시가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을 전환을 하였는데요. 공화당 내부 위원들은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그가 제시한 날짜에 대해서도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지만 중반부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나스닥은 그동안 올랐던 증시의 차익 매물과 함께 투자 심리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는 기대감, 하루는 리스크, 항상 증시에서는 존재를 해왔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올라간다 라는 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EV 섹터주도 같이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0.21%, 테슬라는 마이너스 1.64%, 루시드는 마이너스 1.31%,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엔 증시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플러스 0.13%가 상승을 하면서 7.56불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본봉에서는요, 장 초반 오랜만에 급격한 상승세에 오늘 장도 불장이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하락을 면치 못했네요. 이전 같았으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되면 루시드는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요즘에는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요. 이 저점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불 후반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단부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이루어지는 듯 보이고 있고요. 이제 며칠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증시의 하락만 아니면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서서히 8불대를 노려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더플로우는요, 스몰캡을 제외한 곳에서 매수가 더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라지 스케일의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습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 내팽겨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7불대에서 강력한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의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리비안도 이전에 하락세를 잘 버티면서요,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비록 하락은 많이 하였지만요, 루시드 차트도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리비아는요, 이전 고점들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저항선이 조금 강력합니다. 매물대도 두터운 편이고요. 그래서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은 이 고점들을 뚫는 형태의 영망치형이 한번 길게 나와 주어야 상승 전환 시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 못하면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101.81달러 최저점을 찍은 뒤로는요, 약간씩 변형이 되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였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 다가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상승세로 그 추세를 이겨냈고요. 저점들을 다시 형성을 하면서 추세를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다음 저점이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승 추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횡보 구간으로 이어질지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봐오던 EV 섹터주 차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모든 EV 섹터주의 강세장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요, 블룸버그가 주최하는 카타르 이코노믹 포럼에 참가를 하면서
여러 무역에 관련해서 연설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큰 폭으로 늘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교류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우디와 중국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루시드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루시드가 중국 진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가 더 발전이 생긴다면요. 루시드가 중국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공장 계획은 2025년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 중입니다. 그래비티로 대박나서 중국 가자!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지난 3월인데요. 1분기 때 루시드 서비스 센터에 딜리버리 준비 차량이 가득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딜리버리를 1분기에 하지 못하고 쓴 잔을 마셔야만 했지만 5월 22일에 촬영된 모습에서는요. 그 많던 차량들이 딜리버리가 된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생산량과 딜리버리 수치가 어느 정도는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야 하는데요. 1분기에는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판매 전략으로 생산량과 딜리버리 모두 상향 곡선을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곳 스튜디오에서는 지난번에 베어스 워크샵에서 보았던 차량인가요? 커버가 쓰여져 있던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요. 스튜디오에 도착을 하면서 딜리버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모델들은 다 오픈을 한 상황이지만 이 모델이 사파이어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드디어 루시드 최고의 차량을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도 상당히 궁금하기는 한데요. 사파이어 모델 리뷰, 특히나 얼마나 빠를지 드래그 레이스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